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아침 10시 57분 트위터에 애비게이트에서 복잡한 공격으로 인해 미국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또한 애비게이트에서 가까운 바론 호텔이나 인근에서 최소 또 하나의 폭발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 외곽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데 이어 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바론 호텔 근처에서 두 번째 폭발이 보고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의 폭발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60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또한 미 해병대 소속 병사 1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당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팍스뉴스에 카불에서 발생한 쌍둥이 폭탄 테러 이후 인근에서 수백 명의 ISIS-K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 당국자는 AP통신에 ISIS가 카불 공항 테러 사건의 배후로 확 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폴리티코 역시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ISIS 자살 폭탄이 카불 공항 폭발의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탈레반에게 미국 시민들과 영주권자 그리고 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공항 출입이 허가되어야 하는 다른 아프간 동맹국들의 명단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관계자들과 비판론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의회 관리 3명이 폴리티코에 상세히 제출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지난주 수도에서 혼란이 발생하자 수만 명의 아프간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분쟁 기간 동안 미국과 다른 연합군과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전력이 있는 탈레반에게 구체적인 이름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은 의원들과 군 관계자들을 화나게 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모든 아프간인들을 살생부에 올렸다며, 이것은 끔찍하고 충격적이며 당신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인, 평론가, 정치인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결정에 격노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의 국민 및 동맹국 탈출 작전이 자칫 테러 수출 작전으로 탈바꿈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원은 24일 보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미국의 재정착을 원하는 난민들 중 테러리스트 단체와 연루돼 감시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인물이 100여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최소 1명이 ISIS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카타르 알루데이드 공군기지의 보안검사에서 포착됐다고 연방관리가 확인했습니다. 당국자들은 궁극적으로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이 미국으로 오게 될 것인데, 이들이 오래된 조사 시스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규모 공수작전이 다른 기지에서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프간인들이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곧 이란의 주요 석유 고객이 될 것이며, 미국의 경제 제재를 극복하고 풍부한 에너지원을 확보함으로써 그들 스스로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란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인수한 이후인 8월 14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연료 수출을 시작했으며, 역사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은 구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익성이 좋은 마약 산업을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문은 두 나라 간의 무역이 재개된 이후 매일 약 500만 달러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탈레반이 다른 교역 3대국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 거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이란 상공회의소 회원은 이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 무역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그 때문에 헤라트로부터 더 많은 달러가 이란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헤로인 산업에 세금을 부과한 돈은 연간 16억 달러의 수입 중 4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으며, 연료로 사용돼 이란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카불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아프간인뿐만 아니라 미군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 하원 의원은 오늘 성명을 내고 오늘 아프간에서의 테러 공격은 미국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의 비극적 결과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니 곤잘레스 하원 의원도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의 수치스러운 아프간 철수 대처가 미국 국민들이 테러 공격에 부상당하게 이끌었다며 우리는 행정부로부터 성명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사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은 오늘 트위터에 조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 안토니 블링컨, 로이드 오스틴, 밀리 장군은 모두 사임해야 하며 아니면 탄핵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이 레션탈리 연방 하원 의원은 오늘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카불 공항에서의 치명적인 공격에 대해 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지상에서 공격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러션탈러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 특히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인들이 표적이 되었는데도 실제로 보복할 결의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 행정부가 탈레반을 다루면서 과거 오바마 전 행정부와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아이시스에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레션탈러는 최근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바마와 바이든이 이라크에서 철수했을 때 시리아에서 바로 캐러밴으로 행진하는 아이시스가 있었다면서 우리는 공중에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고 적어도 그 기간 동안 이라크로 이동하기 위해 아이시스의 능력을 파괴할 수 있었지만 어리석게도 바이든 오바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후 우리는 지상에서의 작전력을 증강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멕시코 잔류 정책을 재가동하고 망명 신청자들을 국경 반대편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멕시코가 이주민들의 귀환을 허용할지는 멕시코 당국에 달려있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그제미너는 멕시코가 미국의 또 다른 정책에 따라 미국에서 보내진 이민자들을 거부해왔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의 초당파 정책센터의 테레사 브라운이 이민정책국장은 멕시코인이 아닌 사람들을 자국 영토로 다시 데려갈 의무가 없다면서 멕시코가 이미 제42조에 따른 가족들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보호의정서와 같은 미국의 다른 이니셔티브에 따른 가족 송환을 열어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민 옹호단체들은 대법원의 명령이 이주민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멕시코 대통령에게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이그제미너는 전했습니다. 독일 출판사로 독일 내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일간지인 디 벨트 등을 소유한 악셀 스프링거가 미국 소재 언론사 폴리티코를 인수한다고 AFP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인수 계약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폴리티코는 10억 달러 이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악셀 스프링거 CEO인 마티아스 도프너는 다른 인터뷰에서 기록적인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수 계약으로 악셀 스프링거는 미국 내 인사이더와 웹사이트 모닝브루까지 보유하게 됐으며 폴리티코 유럽의 지분 50% 그리고 폴리티코가 최근 개설한 기술 웹사이트 프로토콜도 인수할 예정입니다. 폴리티코는 소비자들이 디지털로 이동하면서 기존의 인쇄 매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구독 기반 전문 온라인 뉴스 사이트로 변신에 성공한 몇 안 되는 기업들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마크 브루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오늘 마리코파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2020년 선거감사와 관련된 애리조나주 상원의 입법 소환장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주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루노비치 장관은 마리코파 카운티 측이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 애리조나주 법무부는 애리조나 주 재무장관에게 법에 따라 마리코파 카운티의 주 공유 자금을 보류하도록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루노비치 장관은 트위터에서 마리코파 카우니 감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카우니에게는 방침을 변경할 30일간의 시간이 있다면서 법치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곱 명의 의회 경찰관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공격을 계획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소송이 트럼프와 그의 동맹국들에게 의사당 공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광범위한 시민적 노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비슷한 소송이 3건이나 제기됐지만 트럼프가 2020년 선거 당시 부정선거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정치 조직과 협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늘 고소장이 처음입니다. 지난 금요일 4명의 현직 사법당국자들에 따르면 FBI는 1월 6일 의사당 공격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조직적인 음모의 결과라는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흑인 경관 5명을 포함한 원고 7명이 낸 이번 소송은 트럼프와 그의 공동 피고인 프라우드 보이스, 오스키퍼스 민병대, 로저 스톤 같은 트럼프 추종자들이 의회의 헌법적 의무를 방해하려는 폭력적인 음모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는 1871년 법령인 쿠클룩스 클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